132회 건설안전기술사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어떤 문제가 나왔었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차근차근 하나씩 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교시 문제를 보면 흙의 안밀 현상부터 도급인이 이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생소한 문제는 10번 가시설 흙막이에서 웨일빔 띠장의 역할 빼고는 나머지 문제들은 다 한 번씩 기출되었던 문제고, 그리고 자주 출제가 되었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교시를 보더라도 2교시에서 여굴 같은 경우는 그 터널 여굴 같은 경우는 자주 나오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구조물 성능 저하, 그 다음에 낙하물 위험 방지 조치, 비계 종류, 그 다음에 부주의 행동 관계, SCW 공법의 안내벽 빼고는 이 5문제는 매우 자주 출제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교시도 가연운동을 빼고는, 가연운동과 비정상 작업을 빼고는 2, 3, 5번, 6번은 매우 자주 나오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4교시도 휴먼 에러 유형과 해체 계획서, 그 다음에 도심지, 그리고 시특법상 안전점검, 안전관리 계획서도 매우 자주 나오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새로 나온 문제는 경사지붕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 4교시 경사지붕, 3교시 비정상 작업과 가연운동, 그리고 2교시 SCW 공법, 1교시 가시설 흙막이에서 웨일빔 띠장의 역할. 자, 웨일빔 띠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 웨일빔 띠장의 역할을 내가 준비를 안 했더라도 그 구조를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이 문제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문제고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나오는 문제가 반복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술사 시험의 원리를 좀 알려드리면, 기출이 80% 플러스 신규 문제가 20%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출이 80%예요. 기출이. 매년 공식처럼 기출이 딱 정확하게 80%, 90% 이렇게 비율로 맞춰지지는 않지만 어떤 때 보면은 신규 문제가 많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 법이 개정이 됐다든가 아니면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든가, 그러니까 이벤트라는 거는 어떤 그 대형 사고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게 있는 경우는 그 회차의 시험 문제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기출 문제 중심보다는 그 새로운 신규 문제 중심으로 좀 어렵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험은 전부 다 기출이 80%예요. 기출이 80%.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기출을 파악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기출을 어떤 문제가 나왔었는지 경향을 파악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 방향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1교시부터 4교시 문제를 파악했듯이 기출이 80%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히려 기출이 이번 시험에는 90%에 가깝다. 90%.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술사 시험은 기출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만 준비를 하면 된다. 그래서 용어 100개, 논술 70개만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용어도 100개를 준비하는 방법은 따로 100개를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논술을 70개를 준비를 하면 논술 70개를 준비하면서 거기에 파생되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 용어들을 정리를 하시면 되지 따로 이렇게 논술을 따로 용어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논술을 준비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용어를 내가 용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 두시면 그게 용어 정리 방법이지 뭐 따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용어 100개를 준비를 하되 논술 정리를 하면서 나온 용어를 요때 정리를 하시면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준비를 하되 자 여기서 일단은 1번은 논술 70개를 여러분들이 서브노트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브노트를 준비를 하면서 용어가 나오게 되면 그걸 정리를 하는 게 그게 1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준비한 서브노트가 이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뭘 해야 된다? 첨삭을 받으셔야죠. 첨삭이란 피드백이죠. 피드백. 자, 피드백이라는 거는 잘하고 못하는 거를 누군가 알려주는 것을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답안이 처음에 만들게 되면 굉장히 서툴죠. 처음 만들다 보니까 처음부터 잘 만드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좀 서툴지만 계속 만들어 가면서 세련되어지는 과정. 자, 이 과정이 기술사 공부예요. 기술사 공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론을 공부를 하시잖아요. 이론을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 자, 기술사 시험은 잘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의 학원들이 이론 위주로 가르쳐 줘요. 이론 위주로 가르쳐 주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이 이론을 내가 시험장에서 시험 답안지 형식에 맞게끔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자, 시험장에 가면 14장짜리 14페이지가 있는 7장짜리 답안지를 나눠줍니다. 그 답안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온 문제를 답안에다가 풀어 써야 돼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이제 풀어 쓰는 게 그게 기술사 시험이에요. 그러면 그 기술사 이론을 이걸 이제 답안 작성을 하잖아요. 답안 작성.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할 때 이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시험에 나온 기출문제를 내가 서브노트 만들어서 자, 이거 답안 작성이죠. 시험장에서 작성하는 답안과 그대로 똑같이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시험장에 간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면 내가 고득점 답안을 만들어서 시험장에 가서 그 문제가 똑같이 나왔어. 그러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저득점 답안을 만들어서 서툰 답안을 만들어서 시험장에 가져갔는데 그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신나가지고 썼는데 저득점 답안이니까 당연히 저득점이 되겠죠. 물론 이제 내가 만든 거니까 이제 외워가지고 내가 준비한 문제가 나왔어 하고 신나게 막 썼지만 사실은 저득점이란 얘기예요. 근데 고득점 답안으로 만들어서 고득점으로 그 문제가 나왔으면 그건 고득점이죠. 그래서 기술사 시험의 원리는 간단하다니까요. 기출문제를 준비를 하고 그걸 고득점 답안을 만들어서 시험장에 가면 된다. 자, 이렇게 이 문제가요.
시험 문제가 다 기출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기출 문제만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에 치중을 하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수업을 들으면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법 책을 보십시오.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거기에 능동적인 공부와 수동적인 공부가 있어요. 자, 능동적인 공부라는 거는 내가 찾아서 공부를 하는 게 능동적인 공부고, 수동적인 공부는 지금 이렇게 강의를 듣고 그냥 그 노트 필기하는 게 그게 수동적인 공부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답안을 작성을 해서 답안을 이렇게 작성하는 거. 그래서 이론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 뒤져보고 해가지고 그렇게 능동적인 공부를 하셔야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업만 들어서는 여러분들 그 학원 다니신 분들 이렇게 물어보면은 학원에서 수업을 6개월 듣건 1년을 계속 꾸준히 들으신 분들이 답안 작성하라 그러면 답안 작성을 못 해요. 그런 소리를 듣는다니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답안 작성은 따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자, 보십시다. 논술 70개를 준비를 하잖아요. 70개에 가설부터 터널까지 이 기술론부터 그 다음에 산안법에서 시트법까지 그 다음에 법령에 관련된 거 그리고 산업안전 이론 이런 것들을 70개 이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70개를 내가 서브노트를 직접 만들게 되면서 그 안에 있던 이론들을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수업만 이렇게 듣잖아요. 수업만 이렇게 들으면 내가 답안을 작성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내가 수업에 들은 그 이론을 공부를 하면서 답안 작성을 따로 연습을 하시면 그거는 이제 그 능동적인 공부가 되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지 단지 이론 공부만 계속 반복해서 듣는다고 내 답안 작성 실력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답안 작성 연습 위주로 비율을 따진다 그러면 답안 작성이 70%, 이론이 30%, 어쩌면 80%, 20%일 수도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고득점으로 답안을 만들 수 있냐 없냐예요. 이게 관건이지. 자료가 뭐 좀 부족하네. 이론 내용이 좀 부족하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기술사 시험에서 중요한 거는 이 고득점 답안을 만들 수 있냐 없냐. 그거를 강사가 고득점 답안으로 안내를 해줄 수 있냐 없냐지. 강사는 안내자예요. 네? 여러분들의 답안을 고득점 답안으로 만들어주는 안내자지. 여러분들이 그 지식을 제가 전달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착각을 해갖고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서 보면은 뭐 이론 강의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정말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고득점 답안을 만들어 주도록 그 안내를 해줄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첨삭을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첨삭반이 있어요. 자, 첨삭반은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냐면 매년 이제 세 번을 하는데, 자,
맨 처음에 하는 게 이제 그 1월 시험을 끝나고 1월 말 끝나고 2월 중순부터 이번에는 2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합니다. 2달간 하고 그 다음에 5월 시험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시험 끝나고 이제 5월 말부터 그 7월 중순까지 이것도 한 2달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8월 시험 끝나고 9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약 한 3개월 동안 진행을 합니다. 여기도 2개월, 여기도 2개월. 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첨삭반이 이때가 16기, 17기, 18기가 되겠죠. 24년은. 16기, 17기, 18기.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참여를 신청을 하게 되면, 자, 밴드에 공지를 해요. 밴드에 첨삭반 공지를 합니다. 그러면 참여 신청하시고요. 제가 참여 신청자의 목록을 보고 단체톡을 만듭니다. 자, 각 지역별로 단체톡을 만들어요. 그러면 단체톡에다가 이제 숙제를 제가 내주죠. 숙제를. 그러면 작성한 숙제를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내주시면 이제 숙제를 보내고 저한테 이제 첨삭을 받게 되죠. 그래서 통과가 되면 다음 문제를 내주고 통과가 되면 다음 문제. 통과가 안 되면 재수정을 시키죠. 재수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재수정이 또 보냈는데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한 번 더 재수정을 거치죠. 그래서 어떤 답안이 될 때까지 바람직한 답안이 될 때까지 계속 첨삭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냥 처음에는 단체로 이제 단체톡이니까 단체로 이제 숙제를 받아요. 숙제를 받아서 잘된 답안이 있고 잘 못된 답안이 있으면 그냥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했더니 잘못 작성하신 분들이 성장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계속 이게 잘못된 거를 이제 잘 되도록 유도를 계속 시키니까 좀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첨삭반 운영을 하니까 보시고 많이 좀 참여 좀 해주시고요. 실질적으로 합격을 하려면 이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첨삭반을. 그리고 첨삭반에서 실제로 합격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합격 수기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합격 수기도 여러분들이 좀 자주 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었는지 방법하고 마음가짐 등이 나오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봐야 되냐면 공부가 좀 잘 안 될 때. 그럴 때 그 사람들의 합격 수기를 보게 되면은 공부할 마음이 다시 생겨요. 그때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일단 1교시 문제를 좀 살펴보면은 여기에서 거푸집의 해체 시기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거푸집의 해체 시기. 자, 요거 2번 동그라미. 자, 요거는 뭐 때문에 나왔냐면 요거 2023년에 광주 붕괴 사고 때문에 나왔죠. 2022년인가요? 네. 광주 붕괴 사고 때문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일단 여기에서는 이제 광주 붕괴 사고 때문에 요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굴착기 작업 시 안전조치 사항, 그리고 시험 발파 절차 및 사전 검토 사항, 그리고 차량 탑재형 고서 작업대 시작 전 점검 사항. 요 세 문제는 또 자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요것도 자 이렇게 네 문제를 하겠습니다. 자, 요 네 문제는 뭐냐면 세모는 개정 사항이에요. 개정 사항. 그 개정 사항 산업안전 그 법령이 바뀐 거를 그거를 아느냐 모르느냐. 물론 이제 그 개정 사항 같은 경우는 약 한 1년 정도 유효 기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1년 정도 바뀌고 나서 이제 1년 정도는 계속 반복해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 같은 경우는 그 건설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자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주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요렇게 이제 개정 사항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건 사고, 대형 사고가 시험에 반영이 된다. 자, 2교시도 보겠습니다. 2교시에서 자, 2번 문제. 자,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그 수원의 정자교 붕괴 사고. 수원의 정자교 붕괴 사고와 연관이 있어요. 요거. 그리고 낙하물의 위험 방지나 비계 같은 경우는 원체 자주 나오는 문제고요. 초기 때 말씀드렸지만 SCW 공법을 제외하고는 이 5문제는 반복적으로 나온다.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그 개정 문제라고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터널 공사 여굴 발생 시 요거 같은 경우도 제어 발파와 광일련이 있기 때문에 그 발파 공사 표준 안전 작업 지침 이 전부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나온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3교시. 3교시는 이 비정상 작업 빼고 그다음에 가연운동 빼고 요 나머지 네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특이할 만한 거는 별로 없고요. 요거 이제 그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관리비 그 비교하는 문제가 좀 인상적이고요. 그다음에 4교시 같은 경우도 굴착공사. 자, 요 굴착공사 같은 경우도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사항들이 조금 몇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점검. 자, 요 안전점검도 수원 정자교와 연관을 지어서 보시면 되고요. 수원 정자교. 그다음에 건진법의 안전관리계획서. 요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를 답안을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은지, 자, 고득점 답안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거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